자, 우리 선관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유튜브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규탄 집회입니다. 자,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아니에요? 네? 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유튜브 연합에서 하는 오늘 2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히 규명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찾는 행사입니다. 주요 언론들이 눈도 끔찍 않고 있지만은 보십시오. 참여단체도 지금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파만파는 차량과 기타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창 준비 중인데 벌써 열기가 뜨겁습니다. 모두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규탄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들의 철저히 의혹을 가릴 수 있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또 이것도 역사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정황 차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이구, 여기 참 대단합니다. 이 열기를 담아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재미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현장에 생생한 인권원이 과천역에서 내려가서 헤매고 있어. 과천역에서 내리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위치는 과천청사역 8번 출구로 오셔가지고 쭉 걸어오면 마이크 소리 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과천역이니까 지금 유튜브들은 지금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다 모여 있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벌써 다 이렇게 나오셨군요. 저 구독하고 구독 어저께 했어요. 유튜브 애국자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는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보도해주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호응이 없으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꼭 나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의혹은 의혹대로 밝혀내 다시는 이러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못됐으면 반드시 재선거를 하고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촉구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한창 준비하고 있는 준비 현장입니다. 그 준비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2시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또 코로나 이럴까봐 제가 마스크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자보다는 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제가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서 1년 넘게 살다 왔는데 20일 날 집시법 위반으로 또다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회를 보면 바로 잡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연사를 택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만들어주신 애국유튜브연합회, 그리고 밤낮을 바로 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노숙을 하시는 애국국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딱 두 부류로 아마 갈라서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과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빨갱이 족속들 반반씩 갈라져 있습니다. 자, 애국국민들 중에도 불의와 거짓을 보고 항거하는 국민이 있고
그것을 보고 침묵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애국 국민들은 불의를 보고 몸으로 항거하고 있는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 애국시민들인지 각자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아까 유튜브만 지금 소개를 했는데 여기 지금 MBC하고 채널A하고 여러 지금 중앙방송들도 와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자꾸 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 생각에는 그냥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뭔가 엄청난 조작을 해야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산입니다. 조작과 부정은 작아도 부정이고 작아도 조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부정선거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각종 의구심들은 이미 대한민국 4.15 총선은 부정선거 이미 100%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 그리고 지금 중앙 언론과 채널 그리고 많은 중앙신문들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이런 내용들을 여과 없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을 전부 위반한 것이고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은 그들만의 자의적 판단이지 공직선거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앙선관위의 가짜뉴스에 기레기 언론들이 써왔고 그 기레기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민주당이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행히 우리 민경호 의원께서 오셨는데 그동안 저하고도 여러 번 마주셔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지금 저 청와대 민주당 선관위가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나서서 수많은 의혹을 그동안 제시했지만 절대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이 최전방에 서서 목숨 걸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인지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반응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민경욱 의원이 던지는 밑밥에 드디어 덜컹덜컹 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낚시줄만 잘 감아서 도마 위에 올라놓고 칼질만 잘하면 드디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무효라고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견된 가짜 투표지 그리고 복사 투표지 그리고 엉터리 투표지 각각의 이 투표지들은 이번 4.15 총선이 결국은 무효를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왔던 바코드와 QR코드를 놓고 지금 선관위가 쓸데없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 거기는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국회 행안위에서 분명히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지 QR코드를 사용하라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무지한 국민들을 향해서 1차원 바코드, 2차원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로 가는데 그 내용은 맞지만 QR코드에 들어있는 바코드는 바코드가 아닙니다. 거기는 막대 모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전례처럼 써왔던 선관위가 이번에도 QR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조달청 입찰 공고 자료에 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지금 선관위가 이번에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3월 중순까지 이것을 취합했다고 하니까 바보들이
변명을 한다는 게 모르고 또다시 덥석 물었습니다. 그 500명은 후보자, 예비 후보자, 선거관리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갖다 붙이려게 500만 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500만 명이 과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 놓고 수많은 IT 전문가들과 지금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한 QR코드에는 31자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52자리 이상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개하면 또 거짓말이라니까 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아마 우파 쪽에서 분명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지난 토요일과 또 월요일 민경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52자리 이상의 문제를 제기했더니 선관위가 한다는 말이 그것은 개표 상황표에 있는 QR코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개표 상황표에 있는 QR코드 52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여러 자리의 의심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말하지 않는 선관위도 모르는 의심코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선관위가 변명만 하는 이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표지를 우리가 말하는 48cm짜리 비례대표 투표지를 우리가 알기로는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상으로도 비례대표 용지는 녹색, 지역구는 하얀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색깔이 맞느니 안 맞느니 논란하던 중에 드디어 민경호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복사를 한 투표지까지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만 보면 두 박스에 싣고 가는 봉인된 투표지, 그것뿐입니까? 3D방에 담겨있는 투표지, 그것뿐입니까? 봉인지가 떨어진 투표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봉인지의 또 다른 문제들도 숱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은 무효입니다. 제가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정규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무효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사용을 했을 텐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앙선관위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민경호 의원의 대급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탈취간전을 수사한답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비를 세웠더니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은 잡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경비를 잘못 산 그 경비 서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지 관리를 잘못하고 선거 관리를 잘못해서 투표지까지 강탈당한 이런 죗값을 저거들이 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쓸데없는 민경호 의원에게 수사를 의뢰해서 그 죗값을 뒤집어 엎으랍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선관위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많은 IT 전문가들, 통계학 전문가들, 수학 전문가들, 각각의 전문가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번 4.15 총선의 총체적 부정 사례들을 밝히려고 지금 며칠째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는 모든 모드를 공격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드디어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하력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거기에 서포트해서 이번 4.15 부정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경욱 의원에게 지금까지 갖고 있던 특종이든 단독이든 이런 거 너무 개치 마시고 모두 몰아줘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민경욱 의원이 이것을 세상에 공포함으로써 선관위가 두 손 들고 민주당이 두 손 들고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작자들도 모두 손을 들 수 있도록 우리 애국국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발표하면 선관위가 엉뚱한 거짓말과 엉뚱한 핑계를 대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보도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민경호 의원이 검찰과의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면 모든 증거들이 민경호 의원에게로 한 곳으로 몰아져서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민낯을 여러분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4년 차 들어든 이 시간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많은 거짓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부터 출발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 거짓말을 알고도 몸소 부딪혀 이겨보려고 했지만 촉달부적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TV조선, 채널A, MBC 여러 중앙방송들 채널도 와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한쪽만 보지 마시고 진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망하면 우리만 죽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제발 한쪽만 찍어가서 손상대가 이러더라, 민경욱이 이러더라, 뭐가 이러더라, 이거보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무엇의 진실이 담겨 있는지를 좀 보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18년 국회 행안위에서 이영수 당시 사무처장, 지금 총장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이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이걸 개정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걸 이영수 사무총장이 알겠습니다 해서 법을 개정하는 법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아닌 뭐 미친 짓거리를 하다가 놓쳐서 결국은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되지를 못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인 줄 알고도 사용했다는 이 자체는 범죄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조혜주를 비롯해서 모든 선관위 지금까지도 분명히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이런 보도전을 뿌리고 언론들도 어떻게 보도하는지 팩트체크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확신되지 않고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마치 법인 것처럼 말을 하는 중앙선관위의 이 작태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 전부터 우리는 하나에서 10까지 왜 투표용지를 쓸데없는 두부박스에 싣고 가느냐, 왜 봉인지가 떨어졌느냐, 왜 이렇게 QR코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느냐, 그리고 왜 행랑 가방이 그 굴이 무슨 체육관 체력 단련실에 처박혀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뭐 색깔 다른 이런 투표지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가짜 뉴스로 몰아붙였고 많은 언론들도 그걸 가짜 뉴스로 몰아붙였습니다. 더더욱이나 열받는 거는 우리가 지지해줬던 미래통합당의 이준석이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자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거 보고 우리가 왜 이들에게 밀어주고 뒤통수를 맞는 짓을 했던가 후회를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우파 정당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주장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가 봐도 몇 개 정도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합리적 의구심이 가는 것들은 당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야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농락당하기 싫습니다. 농락당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이번 4.15 부정선거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대선은 물론이고 이해찬이가 말한 고난의 세월 20년은 우리가 더 보내야 될 것입니다. 20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군인이 망가졌고 마지막 자존심이라던 상권 분립조차도 문재인이가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이한테 통화를 하면서 권력개혁을 주문합니다. 어떻게 행정부가 상권 분립의 입법부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문재인이 상권 분립의 사법부를 보고 자신의 시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상권 분립이 망가진 나라치고 제대로 굴러간 나라는 없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좋습니다. 공산주의로 살더라도 상권 분립이 물러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대신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이 망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그 법 중에도 우리 개개인의 주권인 투표권마저 이렇게 강탈당하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대한민국의 지성인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런 불평, 불의,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겠다는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선관위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조만간 선관위 직원 중 누구 하나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몰려가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는 꼭 희생타가 됐습니다. 그 진실이 결국은 그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의 뉴스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이것조차도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정당 믿을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4.15 부정선거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투표는 무효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QR코드는 불법이므로 불법을 자행한 사전투표용지는 무효입니다. 고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사전선거는 무효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공직선거법을 못으로 만들어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조혜주를 비롯한 중앙선관위 그리고 전국의 선관위 직원 여러분, 당신들부터 공직선거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고 오랜만에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좀 트이네요. 세상에 살다가 병원에 갔더니 소리를 안 질러서 목이 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리 한번 지르고 가겠습니다. 자, 앰프 조심하세요. 마이크 터질 수 있으니까. 자, 조혜주부터 하나씩 보냅니다. 중앙선관위 조혜주는 사퇴하라! 벌써 오래 안 했더니 까자먹었네. 3번을 하시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조혜주는 사퇴하라! 이것만 해도 이미 경찰 보고를 통해서 손상대가 조혜주 사퇴하라 하더라. 끝났어요. 자, 오늘 땡볕에 앉아서 많은 연사분들이 연설을 들으실 텐데 좀 고통스러워도 참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 같은
투쟁력이 강력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손상대 우리 교수님 듣고 나니까 시원하죠, 여러분?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싸우시는 사람이 전사입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평일인데 낮에 이제 덥네요.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우산혁명, 우산집회, 우산시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 됐군요. 여러분들 그 우산과 양산으로 햇빛 가리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시위라고 하는데 검은 옷으로 차려입고 오신 분들, 지금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민주주의는 초상이 난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최 측에서 블랙 시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영어로 beware or be next 라는 구호를 썼더라고요. 그게 뭔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홍콩의 시위가 있었죠. 홍콩의 시위가 있을 때 그 대학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마지막 그 작전을 펼쳤는데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들이 벽에다가 써놓고 갔습니다. 그때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당신 정부를 이제 접수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당신의 정치적 견해를 간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위구르 같이, 신장 위구르 같이 당신들은 중국의 지배를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항상 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다음 재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beware or be next 라는 이름을, 그 구호를 썼는데 역시 젊은이들 같이 멋진 구호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부정이다 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로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이게 부정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MBC가 아니고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큰 기사가 났죠. 부여에서 개표 도중에 전자 개표기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더니 그 직원이 당황해서 컴퓨터를 리셋시키고 다시 했다. 다시 검표를 했더니, 다시 개표를 한 다음에 봤더니 많이 바뀌어서 간신히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 부여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미베인 교수, 월터 미베인 교수,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가려내는 최고의 학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학자가 세 번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27개에서 아마 24개로 다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224개인가의 투표구에, 지역구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는데, 부정이 너무 많아서 당락이 바뀐 곳은 27군데라고 했어요. 27군데에 물론 제 지역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잘 됐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것이다. 민경욱 너도 선거가 잘 됐으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곳이 지난 2차 논문에서는 27군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3차 논문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학자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런 전제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의 결론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이병태 교수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수용을 했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 이걸 조건을 바꿔보자.
이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결론적으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그런 의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부정으로 뒤덮였었다. 그리고 27군데라고 그랬는데 24군데에는 당락이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당락이 바뀐 중에는 고민정이 들어갑니다. 고민정도 지난번에 빠졌었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도 지난 2차에는 당락이 바뀐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24명이 당락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민대회에서 제가 6장의 투표 용지를 흔들었어요. 이게 관리도 잘 못됐고 이렇게 이 당일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제가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경욱은 그게 사전투표지라고 그랬는데 사전투표지가 아니다. 그 사람이 잘못 얘기했다. 저는 사전투표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투표지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는데 그걸 왜 제가 사전투표라고 합니까? 당일 투표지, 번호표도 뜯지 않은 당일 투표지, 많은 당일 투표지가 그것도 사전투표 개표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개표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지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잘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 말씀 드릴게요. 그 투표지, 이 잔여 투표지라는 게 있어요. 투표지가 남은 거라는 거죠. 투표지는 인쇄를 하기 때문에 수만 장, 그 모든 사람이 올 것으로 상정을 하고 많은 투표지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 때마다 그 하나씩을 줘요. 하나씩 주는데 사람이 다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지가 남아요. 그 투표지를 뭐라고 해요? 잔여 투표지라고 합니다. 그 잔여 투표지는 도장만 찍으면은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기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가 딱 종료되는 시점에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러니까 즉각 바로 그 봉인을 해서 이 잔여 투표지는 선관위로 이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투표지는 도장만 찍으면은 수만 장의 적법한 기표지가 되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얼른 싸서 안 보이는데 감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투표함은 불이고 이거는 화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류투표지는 화약이다. 그러니까 불과 화약. 이게 딱 끝나가지고 여기 불이 붙었어요. 투표함에 불이 붙었어. 그러면 화약은 치워야 된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할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도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잔여 투표지를 바리바리 씻고 어디로 갔습니까? 개표장으로 갔어요. 개표장.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그 불바다를 간 겁니다. 불바다에 남아있는 화약 몇 개를 건져온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제가 그 발표를 하니까 저를 심지어 장무랍이래요. 장무랍이. 예? 이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면서 얻은 그 증거를 이 사람들은 절취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 잔여 투표지가 있을 곳은 투표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창고입니다. 창고로 가져가지 않고 그걸 싸가지고 와서 개표장 한 구석에 있는 헬스센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체력 단련장. 그 체력 단련장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잔여 투표지를 놨어요. 왜 잔여 투표지를 거기까지 가져왔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할 말이 궁색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투표를 하는데 투표인 수와 투표 수가 맞지 않아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잔여 투표지를 들고 와서 봉인을 까서 그걸 세해봤대요. 아니,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그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 체력 단련장에다 놨다가 한참 동안을 봉인을 안 했다가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 봉인을 해서 갖다 놨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투표 용지를 흔들었을 때 그게 자기네 자녀 투표지에서 나온 그 투표지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으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신고하고 아니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나 CCTV도 틀어보고 그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CCTV는 틀어볼 것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 헬스센터 체력 단련장에는 CCTV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알 수가 없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곳에 그 위험한 물건 그 물건을 갖다 놓은 그 사람들이 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투표 용지가 가장 있으면 안 될 곳이 개표장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화약과 같은 것이다. 도장만 찍으면은 계속 합법적인 기표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게 법을 제정한 정신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개표장에 가져간 그들은 범죄인입니다. 그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기사가 났을 때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이 기사를 읽고 웃음이 나온 건 저만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자성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한 건 적반하장,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적반하장인 줄 알았더니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발등 불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 지구지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 구멍을 지가 파고 있다. 예, 자기 구멍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참 잘 된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법원과 검찰에 요구한 게 많아요. 고발도 했고, 다음에 이 증거를 보전해달라 하는 보전 신청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즉각 항고도 했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반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고, 다음에 그 서버를 주지 않겠다, 비례대표 용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 조치도 했고, 근데 그 전에 여기 바로 오른쪽 이 중앙선관위에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 이 사람을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IT 관련된 범죄자들을 이번에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을 하는 고발장을 대검에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것을 가려주십시오. 재검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효 소송을 또 제기를 했죠. 여기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아주 고맙게도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이 상황이 잘 모르겠으니까 검찰이 움쭉달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구리 선관위의 얘기를 듣고 중앙선관위에서 저에게 저를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저와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검찰은 울고 싶었죠.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딱 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쁩니다. 감사해요. 조혜주 상임위원 땡큐. 예, 고맙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이제 법원이에요. 법원에 제 표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전부 다 까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례대표 표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표가 필요합니다. 같이 지역구 표, 비례대표 표를 놓고 우리가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차 투표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요만큼 투표하고 이건 이만큼 투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당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아유 그래도 인물은 민경욱이야, 한 사람이 많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우리 민경욱이 이쪽이 제일 좋아 하지만 당은 민주당이야 라고 찍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표가 필요했어요. 근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맙게도 기독자유당 김문수 대표가 이끄는 기독자유당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비례대표 용지를 증거 보존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제 지역구에 있는 모든 표가 확보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표도 보고 지역구 표도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를 했어요. 애국시민이라고 그러면은 애국시민이라고 너무 좁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시민들이 안 오니까 시민 여러분 이러는 거 어떠냐. 근데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얼굴에 크게 애국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예,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 내서 여기까지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들 오늘도 봤어요. 그런 정성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오셨나요? 여기서 누가 돈을 줘서 오셨나요? 여러분들 돈 쓰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 자, 우리가 돈을 줘서 몇 억씩 받고 있는 이 공무원들 똑바로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그런 생각에 다들 오신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애국 시민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구호를 외치면 구호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마지막에는 3번 같이 외쳐주세요.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시민이여 총 굴기하라.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 오지 않는다. 통합당은 진상규명특위를 당장 구성하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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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QR코드의 생성과 독해 과정을 시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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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는 사전선거와 QR코드 사용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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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주동 세력은 역사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즉각 증거 제시와 양심 선언을 통해 전모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주하라. 대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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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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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21대 총선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전 정부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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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정치권에서 오는 그 어떤 방해 작업에 대해 국민께 보고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역사적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국민적 요구를 교묘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공정히 재판하라.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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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15 부정선거 4.19 국민혁명이 있었던 해가 1960년 경자년 해입니다. 올해가 60년 만에 맞는 경자년입니다. 또 3.15 부정선거였는데 이번엔 4.15 부정선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정착한 민주주의는 60년마다 이렇게 극심한 시련을 겪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역사를 통해
눈물과 땀과 피로 지켜졌고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왔습니다. 이번도 이 선거에 대해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받아들여서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올립니다. 화이팅! 여러분이 애국자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화이팅! 자, 애국 시민 여러분!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나선 우리 민경욱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좌파 정부가 마스크 사는데 줄 세우고 또 재난지원금 받는데 줄 세우고 그 짓은 잘하면서 집회만 하면 마스크 쓰라고 난리치니까 여러분 써주십시오. 마스크 쓰세요. 자, 다음 순서는 이번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일파만파의 김수열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애국동지 여러분,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그런데 우리 민경욱 의원이 올라와서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좀 섭니까? 화이팅!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화이팅! 이제 검찰이 수사 안 할 수 없게 되었죠. 자, 이게 다 애국동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총선 이전부터 반드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화이팅! 그런데도 끝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것은 선거라기보다는 압수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햇수로는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저 문재인 정권, 종북주사파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정판이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주권을 되찾으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뜻과 달리, 우리가 바라는 바와 달리 지 멋대로 왜곡되게 선거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수많은 차고 넘치는 의혹들을 반드시 규명해달라. 지금부터 양심 있는 공무원, 양심 있는 내부자의 내부 고발에 본물이 터지듯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보상해 줍시다. 화이팅!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전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는 민주국가로 재탄생시켜서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벌써! 할 수 있습니까?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이미 해내고 있습니다. 벌써! 또 하나는 여기 수많은 시민단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한국의 언론이 세계적으로 전부 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보라는 듯이 그렇죠! 화이팅!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은 저
전문가들이 또 이것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이 구성해놓은 조사해놓고 얼굴 밝히면은 우리 모두 총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장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화이팅!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해냅시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수현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